환승연애 2가 용두용미로 끝났습니다. 이별한 커플들이 함께 출연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간다는 이 자극적인 설정은 화제를 모으기 충분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보다 극단적이었던 이 기획은 조미료를 잔뜩 쏟아부은 인스턴트 음식처럼 텁텁한 끝맛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낸 출연자들의 솔직함으로 점차 해소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숱한 화제 속에서 잔잔한 여운을 남기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제게 환승연애 2가 흥미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마치 평창동에 실험실을 지어놓고 사랑의 딜레마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실험을 벌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한다는 건 로맨틱한 일입니다. 누구나 첫눈에 반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꿈꾸죠. 동시에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구속하고 소유하려는 집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내 곁에만 두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은 바람직하고 집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사랑할수록 더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랑의 딜레마. 이 지독한 사랑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환승연애 2가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딜레마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사랑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착은 사랑에 빠진 이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에리 프롬의 책, 이 사랑의 기술에서 찾은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에리 프롬이 말한 사랑에 관한 오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롬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첫 번째 오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프롬은 사람들의 사랑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철저히 받는 문제로 여길수록 자신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추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오늘날 연애 문제에 있어서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이기도 한데요. 이 시대의 사랑 공식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모으고 외모를 가꾸는 것으로 축약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죠. 다음으로 프롬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랑에 관한 오해는 사랑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연애는 하고 싶지만 연애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연애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이나 첫눈에 반하는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사랑을 대상을 찾는 문제로 여길 때 갖는 생각이죠. 마지막, 프롬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세 번째 오해는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자신의 연인이 처음과 같지 않아서 고민하거나 또 자신의 마음이 변할까봐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마음과 사랑을 유지하는 단계에서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비슷한 온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우려입니다. 여기까지 소개한 사랑에 관한 3가지 오해는 한 가지 문제로 모아지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기술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랑을 받는 문제로만 생각하면 오로지 더 매력적인 연애 시장의 상품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 사랑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랑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대상의 문제로 여기면 적절한 대상을 찾는 데만 열중하죠.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사랑을 유지하는 단계를 혼동하는 것 역시 사랑에 빠지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유지하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역시 사랑을 배우고 연마하는 기술로 여기지 않는 사고를 더욱더 강화시키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랑에 관한 3가지 오해를 모두 걷어내야만 사랑은 불쑥 느껴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집착하지 않는 연애를 위한 사랑의 기술을 논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이 하나의 기술이라는 전제 위에서 집착하는 연애의 원인과 집착하지 않는 연애를 위한 사랑의 기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에리 프롬의 논의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능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타인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칼뱅이나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한쪽에 사랑을 주면 다른 쪽에 줄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발휘해 타인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인간으로서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 개념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 자신을 제외한 인간 개념을 뜬금없이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해서 어느 쪽에 사랑을 줄지 고민하는 사고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프롬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하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이때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능동적인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능동적인 감정은 타인에게 향하기 전에 이미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하고 책임지고 알아가는 방식으로요.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지켜주고 싶고 존중해주고 싶고 책임져주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로부터 그 사람 한 명에게 집중됨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마음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적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마음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서 극대화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롬은 어떤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집착하는 연애의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부재를 오직 옆에 있는 사람의 애정을 확인함으로써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공급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직면하게 될 사랑의 부재를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별은 곧 자신의 사랑 전체의 종말을 뜻하기에 연인의 사랑이 충만할 때 조차 조바심을 느끼면서 불안해하죠. 그는 연인의 사랑이 식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떠난 연인의 마음마저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사랑에서의 배수의 진을 친 그 사람에게는 집착이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연인과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힘이 있습니다. 그는 연인에게로 향했던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로 걷어들이면서 나를 보살피는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별은 사랑의 종말을 뜻하지 않고 그저 고통스러운 변화만을 뜻할 뿐이죠. 그렇기에 나와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지 않고도 이별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연인에게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방법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질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든 물건을 고치는 방법이든 요리를 하는 방법이든 어떤 기술을 익히려고 할 때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곧장 자전거를 탈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균형 잡는 방법을 배우고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머리로 익혀야 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반복해서 익숙해져야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나를 꼭 사랑해주겠어 라는 결심이나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익힐 때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일시적인 쾌락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추구하는 것과 사회에서 만들어진 행복의 틀을 강요하는 외부의 개입을 이겨내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한다면 이제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 없이도 스스로를 보듬으면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별을 미리 걱정하면서 집착하는 사랑에서 벗어나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을 냉철한 이성으로 식혀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랑의 온도를 맞추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잘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사랑의 기술에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숙달한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프롬은 두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리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연애를 위한 사랑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프롬의 견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랑의 속성을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으로 단정지어 구분한다는 문제가 있고, 사랑에 대한 그의 심리학적 분석은 논증 가능한 답이라기보단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만을 제공한다는 한계도 존재하죠. 그럼에도 사랑은 불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연마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집착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로부터 집착하지 않는 사랑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산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라고 말했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